아니? 아닌데 왜 씨. 세 번을 나와서 야, 이건 메일로 가겠다. 뭐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여긴 또 지문을 퉁 비우네. 퉁 비우고 또 장문하고. 야, 장문이 왜 이렇게 많냐? 그렇지. 이런 거다. 장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교 신문 기고란에 쓴 내용이다. 그리고 장문 상황에 대한 문제를 만약 낸다면 장문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를 잘 했는지도 낼 수 있어요, 그지? 근데 물론 평가원 질문은 장문 상황을 완벽하게 고려해서 쓰는 글들만 나타나기는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쓰겠다고 하고요. 이 글을 읽는 사람, 청중들은 누굽니까? 학교 신문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것도 필자가 이제 독자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기고하는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게 될 테니까요. 그지?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도 안 됩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뭐 대응은 우리 청소년들이 잘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학생들이 참여도를 안 한대.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글의 제목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제목은 뭐가 될 수 있을까? 84번에 나오자. 제목은 뭡니까? 5번이지? 보자. 보기 보자. 글의 제목은 글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의 오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드러내는 내용으로 쓰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오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청소년과 관련이 있다. 즉 뭡니까? 청소년들이 실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둬야 합니다. 이 중에서 1번부터 5번 중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4번, 5번이지. 4번, 5번. 4번에도 청소년을 위해 5번에도 청소년의 삶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4번은 사실 잘 보면 청소년이 실천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청소년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야. 사실 4번은 1번과 비슷해요. 1, 4, 5 중에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1, 4, 5인데 그 중에서 학생이 뭔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5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변화의 심각성, 미래를 위협하는 이 실질적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낼 때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비유적 표현을 쓰라고 할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합니다. 너무 직접적이고 난이도가 쉬워요, 그지? 이런 것들 조금 꼬아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고요. 45번 문제는 딱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또 이제 학교 신문의 일부고 이 편에 대한 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오는 겁니까? 처음에? 여기 X 안 써져 있는데 이거 나오나?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자, 학교 신문 2편 봐봐. 2편 뭐야? 우리 학교 공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바꾸고 싶은 공간 일어날 변화에 대한 초고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집 다음으로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제2의 집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제2의 집이 아니라 집이 학교가 내 집이고요. 이 집이 제2의 집 같은 느낌으로 좀 있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공간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층을 사색의 방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성찰하고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색의 방, 고등학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편안한 음악으로 채우고 인공조명을 최소화하고 뭔가 정서적 안정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제3층 교실은 어울림의 방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없애고 뭔가 앉거나 누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있으면 좋겠네. 학생들이 말하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얘들아 이런 것들을 만들면 뭐가 생긴데 학업에도 더 열중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필요할 것을 제안하며
만들고 싶은 공간 두 가지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공간이 학생들에게 줄 효과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쓰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게 되고요. 사실 5번 한번 보자 얘들아. 보기를 반영하여 기억의 1문단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고 할 때 A부터 E를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집 부장의 보기를 봐봐. 기획 연재의 3편을 작성하려고 해 1문단은 도입 문단의 성격을 살려서 2편 초고의 핵심 내용과 3편의 표제 부재 내용이 드러나도록 하다라고 합니다. 2편과 3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편에서는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냐라고 이야기하고 3편에서는 뭐에 대해 얘기를 해? 학생 주도로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얘들아 2편과 3편의 공통점은 어떻게 끌어내야 돼? 학생들 중심으로 끌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2편에서도 학생들이 가지고 싶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3편의 부제만 보더라도 3편의 부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학생 주도의 변화, 즉 학생들의 포커싱을 맞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45번의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3 봐봐. 학교 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가 요구된다? T죠. 학생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이 될 겁니다. 얘들아, 특히 화작은 합법과정문에 대한 과목은 단어 하나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2편과 3편으로 넘어갈 때 제목의 공통점으로 있는 부분은 학생이라는 어휘였습니다. 즉 학생이라는 주제 안에서 내용이 돌아나야 되는데 3번 C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기에서도 표제 부제의 내용이 드러나라고 했으니까, 그지? 표제 부제의 내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생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넘어가서 또 발표로도 넘어왔네. 와, 얼마나 나왔는지 감도 안 잡힙니다 지금. 와. 왜 이거 1시간이면 할 수 있다 생각했지? 너네를 잡아두는 것도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편이니까 요거까지 보고 내가 메일 안으로 영상을 찍어줄게. 그냥 다 같이 영상을 보자. 오케이?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냥 다시 요거까지 봅시다. 24년도 9월까지는 보고 23학년도로 넘어가는 것부터 선생님이 영상을 찍을게요. 알지? 봅시다. 자, 요 9월 모의평가에서도 이제 청중들의 반응을 듣고 라는 것에 좀 주목을 두는데 얘들아, 특히 35에서 요 지문이 청중의 반응을, 청중의 얘기에 반응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포커싱을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지? 괄호가 되게 많아요. 청중의 반응을 듣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질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그래서 요 지문이 만약 출제가 된다면 포커싱은 어디에 맞춘다? 청중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조금 포커싱을 맞출 것입니다. 물론 35, 36, 37 지문 문제에는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35번에서만 해요. 35번도 봐봐. 우리 기존에 봤던 발표 전략을 묻는 질문에 비해서, 문제에 비해서 주제가 한쪽으로 통일돼 버렸지. 어디로 통일돼 있어? 청중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즉 이 지문은 애초에 지문이 만들어졌을 때의 의도부터가 청중을 얼마나 고려하느냐에 깔려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청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조금 주목을 하는 편이 좋고요. 35번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난도랑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내신에서, 그지? 35번 정답이 뭡니까? 2번이죠.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발표 내용의 제시 순서를 발표 도입에서 밝힙니까? 발표 도입에서 밝히는 건 오히려 뭐야? 기존에 했었던 활동을 통해서 청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발표 도입에서 하고 있지, 발표 도입에서 발표 순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지? 발표 내용을 예측하게 할 수도 없어요. 물론 굳이 따지자면 얘들아, 이런 문장은 나올 수 있어. 기존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을 통해서 얘가 곰팡이의 생육 활동과 관련된
발표를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는 있지. 그것도 어느 정도 청중들이 발표 내용을 예상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건 발표 내용의 예상보다는 발표 내용에 대한 도입부에 대한 관심 환기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예상이 목표가 아니라 발표 내용에 대한 주목을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십시오. 36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나오던 문제, 사실상 내용일치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적고요. 30번, 이 발표의 흐름으로 고려할 때 A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떠한 질문을 들었을까에 대한 내용. 답변 내용을 들고 질문을 역추적하는 문제도 출제 가능합니다. 그지?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지? 서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닿을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쪽으로 이제 유인해서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37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35번은 얘들아, 언제든 낼 수 있는 문제인데, 37번은 반드시 질문에만 밑줄을 그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특히 질문도 어떤 질문? 청중의 질문일 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죠? 왜냐면 발표는 발표자에 대한 답화만 적어 놓으니까. 즉, 청중에 조금 포커싱을 주었다는 점에서 이 지문 자체가 다른 화법에 비해서 유의미합니다. 만약 화법이 나온다면 나는 이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문이 안 나올 거란 건 아니에요. 이 지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자. 특히 청중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하고 다시 또 이제 대화의 일부와 학생회들이 나눈 대화며 방송 대담 이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 학생회장의 건의문 총 3개의 세트로 묶여 있는데 역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말고사는 작문을 중심으로 나올 거라고 했으니 3다의 문제, 다의 지문과 42번 문제 역시 또 초고 수정입니다. 그지? 초고 수정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초고와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과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얘는 보기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지 얘들아. 뭐만 찾고 있어? 반영된 수정사항만 찾으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너네가 크게 느낄 게 있는 겁니다. 확실히 학년도가 내려갈수록 학년도가 뒤로 갈수록 문제의 퀄리티가 안 좋아집니다. 조금 더 단순한 문제가 많아. 우리 기존에 앞에서 봤던 문제들 있지. 2호 수능들 초고들이 어때? 좀 길어요. 꾸역꾸역 화작에 밀어넣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얘는 어때? 사실 얘 눈싸움 되지 얘들아. 왔다 갔다 하고 소문단 이거 없네? 삑.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쉬워져요. 물론 학교 선생님께서 합법과 작문을 해서 난이도를 낮추고 싶은 의도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낼 텐데 이런 문제를 낼 바에는 차라리 학법문 화작 지문 개수를 줄이고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여러분 중간고사를 봤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들을 조져야 점수대가 내려가겠죠? 점수대가 내려가야지 여러분 등급컷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렵게 안 되신다고 했어요. 왜? 그냥 범위가 넓으니까. 아니야. 근데 그건 맞아. 범위가 넓어서 범위 있는 내용을 다 다루기만 해도 좀 폭력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내가 수업을 하면서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한 학교가 너네랑 성의고 엄매밖에 없습니다. 성의고는 다 나가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성의고 1학년들은 교과서 누적 쌓고 모의고사 2개 올리거든. 걔네 다 못해줘. 걔네도 모의고사는 질문만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학교가 된 거야. 김천여고 3학년 주의해야지. 이제 지금 김천여고 2학년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매하라고 해야겠다. 1등 1명. 1등 1명이야 또? 난리가 났네요, 그지? 난리가 났습니다. 와, 그러면은 누군가는 2등급이 돼야 되네. 우리 학원은. 얘 좀 슬프다. 아니야, 한 명이 1등 반드시 하면 되지. 우리도 4명이니까 4명 다 1등급. 와, 농담한 겁니다. 1등 못 받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3학년이잖아. 3학년 내신 별로 안 중요하고. 얘들아, 근데 너네 막 관성적으로 막 3학년 2학기 열심히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 좋은 태도입니다. 3학년 2학기 내신도 열심히 하세요. 혹시 모르잖아, 얘들아.
방금 이야기 대신을 보는 세계관에서 너네가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언제 봅니까? 이제 재수하면. 제주 때 상황이 1학기까지만 보는 학교를 내면 되지 않을까요? 오. 있어? 잘 몰라서. 꽤 많나? 아이고. 이런 3-2의 이 정도면 3-2의 존재 의미는 뭘까? 문제가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시제주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제 학, 부산대 상황이 약했어요. 얘는 상황 1학기 1이거든. 상황 1학기 학점을 그 등급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화작. 화작. 와, 화작. 1.0. 1.0이지. 화작 전교 1등이 됐어요. 화작도 전교 1등이고 엄마 전교 1등이지. 보니까. 선택 과목이 악마. 문학 화작 원메일 1등이었는데 대기업이니까. 독서는 1등은 아니었어. 대대급이었는데. 독서는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못 보겠는데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아 물론 그때 1등은 서울대 공공과가 저거였습니다. 뭐 그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담에 대한 내용, 뭐 담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뭐 내용일치에 가까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충분히 낼 수 있고 사실 특히 이때 당시